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매년 설날이 되면 전 세계 곳곳의 네트워크를 통해 설날을 중국설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의 모든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중국 문화 패권론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아의 모든 문화를 중국 문화로 규정하는 중국의 문화 패권 파급력이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1일 애플이 설을 앞두고 자사 유튜브 채널에 23분짜리 단편 영화를 공개했는데 제목에 중국설을 뜻하는 Chinese New Year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됐습니다. 애플은 이 영상에서 단편 영화를 공개했는데 가족과 고향을 소재로 한 이번 영화는 표면적으로는 설 명절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만을 겨냥한 영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제목에서부터 중국 설을 기념하는 단편 영화라고 못 박아 놓고 있었습니다. 최근 애플의 스마트폰은 애국 소비 성향이 강한 중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Chinese New Year란 표현을 쓰면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잘 보이려 한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이 주장하는 Chinese New Year라는 표현은 국제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마치 음력설의 기원이 중국인 양 Chinese New Year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화 패권주의에 동조하는 기업은 애플만이 아닙니다. 구글도 2012년부터 음력설을 중국설로 규정해 최상위 정보 검색 결과와 오른쪽 일면 지식 그래프 서비스에서 제공해왔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지속적으로 항의해 이를 바로잡은 바 있습니다. 또 2017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니, 미국 뉴저지 공립도서관, 미국 프로농구협회 등이 음력설을 중국설로 잘못 표기하자 미국 내 아시아인들이 크게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시는 시드니에 사는 아시아인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설 축제 이름을 중국설 페스티벌에서 음력설 페스티벌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이미 음력설의 영어 표기는 루나 뉴 이어가 올바른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 유명 슈퍼모델 류원이 SNS에 새해 인사를 올리며 음력설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문매를 맞은 일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의도적으로 중국설이란 표현을 뺀 거 아니냐라는 억지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결국 류원은 잘못된 중국설로 표현을 수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게임 회사가 중국의 이 같은 억지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시뮬레이션 게임인 심즈가 공식 SNS 계정에 한복을 입은 한국 심 2명이 해피 루나 뉴 이어라고 하는 포스팅을 올렸는데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음력설이 자신들의 고유의 명절이라며 심즈4를 불매하겠다는 댓글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심즈는 중국에 발매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심즈를 이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 것이죠. 전 세계 네티즌들은 이들은 불법으로 중국에서 심즈를 사용했다며 고발을 통해 법적 처벌까지 받게 하겠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대체 무엇을 불매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또한 심즈는 한국에서 판매량이 높은 게임입니다. 따라서 심즈는 한국의 명절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한복까지 입힌 춘향전 캐릭터를 사용했는데 전혀 관계없는 중국인들이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언제는 한복이 중국 것이라더니 이번에는 왜 한복 입은 캐릭터를 두고 한국 명절이라는 꼬투리를 잡냐는 비웃음 섞인 댓글로 응수했습니다. 하도 억지를 부리다 보니 자신들의 억지 논리에 자신들이 걸리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중국설이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중국과 대립각을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음력 새해 메시지에서 음력설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지난해 설 명절을 축하하며 역시 음력설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 역시 설날 당일 중계된 뉴스에서 해피 루나 뉴 이어 감사합니다 라고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가장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국제기구가 중국설이란 표현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유엔은 2022년 1월 호랑이 해를 기념해 중국설을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로 우표를 발행해 축하한다는 소개 멘트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외교사절단 반크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설이란 표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올해 또 중국설로 표기한 우표를 발행한 것입니다. 유엔이 루나 뉴 이어가 아닌 차이니스 뉴 이어라고 표기한 것은 중국과 다른 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각 나라의 문화 다양성과 고유한 정체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을 조절하고 유엔 회원국 간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유엔이 이처럼 중국의 문화 패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 힘으로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서구권 주요 도시의 차이나타운을 통해 설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고 그때마다 설날 행사를 보도하는 뉴스의 한 장면에는 차이니스 뉴 이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를 통해 영어권 나라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없이 중국설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설날은 분명 중국만의 명절이 아닌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기에 이제부터라도 루나 뉴 이어로 바꾸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반크는 유엔과 애플을 상대로 중국설 표기 시정을 요구하는 글로벌 청원에 착수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로 된 스티커 1,000장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반크는 사이버 외교관과 한국 홍보대사들에게 이 스티커를 제공하여 국내외 외국인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역사를 중국 변방의 역사로 치부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학자들은 한국의 역사가 외국의 지배를 당한 역사라는 왜곡된 내용을 수십 년간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15세기에 조선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과학적 성취를 이뤄낸 과학 대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치구기를 제작한 나라였고 문화 선진국임을 증명하는 달력을 만들어 사용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고유의 역법인 칠정산을 완성한 나라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왜 그토록 조선의 시간, 조선의 하늘, 조선의 문자를 창조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을까요? 어쩌면 세종대왕은 그때 이미 깨닫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 우리만의 문자, 우리만의 하늘을 갖고 있고 이것을 우리만의 문자로 표현해야만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야욕에 대항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긴 역사 동안 주변국 침략을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이에 맞서 끝내 나라를 지켜냈고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2022년 새해를 계기로 중국의 글로벌 패권주의에 대항해서 15세기 과학 대국을 만들어낸 세종대왕의 정신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우리는 유엔에 요청합니다. 음력설을 중국설이라 표기한 것을 당장 시정해 주십시오. 반크와 잡시광에 이 같은 활동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 글로벌 청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